짐을 떠맡으면 1940년에는 히틀러가 극적으로 영국을 고립시키면서 서부 유럽을 유린했다. 그러나 1941년에 전쟁은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북아프리카 사막에서의 전쟁은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독일군은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를 침입했다. 한편 1941년 3월에 미국 국회는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매달 더 많은 무기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다.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은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국의 고립은 끝나게 되었다. 윈스턴은 자주 방송 연설을 함으로써 역대의 어느 수상보다도 영국의 일반 국민들과 더 가깝게 되었다. 윈스턴은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동포들과 굉장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그들에게 희망과 자신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독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적의 폭격을 정면에서 맞서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찾아가 보았다. 그리고 클레멘타인도 그와 함께 찾아가 보려고 애썼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특별 열차를 타고 윈스턴의 중요 수행원들과 함께 여행을 했다. 이 열차는 안락하고 휴식하기 좋은 여행 조건을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안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피하게 해 주었다. 더군다나 이 열차는 가까운 전화선에 플러그를 끼워 런던과 직접 통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행은 때로 오래 걸리기도 하고 피로감을 주었다. 대개는 파괴된 거리를 터벅터벅 걷거나 주보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가끔 들길을 걷는 것이었다. 클레멘타인은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일들을 훌륭하게 해냈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이 본 장면들과 만난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깊은 영향을 끼쳤다. 윈스턴은 자기가 본 사람들의 용감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윈스턴에게 보여준 사랑과 존경에 대해서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이 폭격을 맞은 도시를 방문한 데 대한 결과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처칠은 정말로 영국의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처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클레멘타인의 인격은 정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윈스턴의 곁에 같이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서신을 통한 문제 해결 방송을 통한 호소와 그리고 그녀의 전쟁을 위한 일 때문이었다. 이런 일들이 몇 년 동안의 전쟁 기간 중 그녀를 국민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이 클레멘타인을 기억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인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클레멘타인의 아름다운 용모와 그녀 자신의 특색 있는 복장 스타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보게 하는 즐거움을 더해 주기도 했다. 클레멘타인은 모자를 싫어했다. 그리고 그녀는 파괴된 거리와 박살난 집을 돌아보는 그녀에게 모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심하고 깔끔한 클레멘타인은 머리가 흩어지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터반, 인도 등지에서 남자가 머리에 감는 수건 혹은 이런 터반풍의 부인용 모자를 말한다. 터반을 채택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명주, 무명, 충면사, 튤, 그리고 모슬린 등과 같은 모든 재료들을 사용해서 여러 종류의 터반을 수집해 놓았다. 이 터반은 바람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이 병원을 방문하든 배를 타든 시장에 가든 식사를 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잘 어울렸다. 클레멘타인은 겉모습에 신경을 썼으나 일생 동안 그 어느 때에도 옷이 그녀의 시간이나 관심을 지배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녀는 옷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옷을 만든 후에는 그 옷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이 미장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클레멘타인은 파마를 하기 위해 3개월에 약 한 번씩 미장원에 들렀다. 그 밖에는 2, 3일에 한 번씩 혼자서 머리를 매만졌다. 1941년 2월에 클레멘타인은 YWCA 전시기금 회장이 되어 수천 파운드의 기금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었다. 클레멘타인의 전시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되겠다. 1941년에 YWCA에서의 그녀의 활동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모든 에너지와 스태미너를 사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활동 이외에도 클레멘타인은 집안과 가정생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이처럼 클레멘타인의 하루의 일과는 일로 넘쳐 있었어도 윈스턴이 클레멘타인을 원하거나 필요로 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요구에 응해 주었다. 클레멘타인과 가족이 보통 윈스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식사 때였으나 식사 때에는 틀림없이 외부 손님들이 있었다. 윈스턴은 강요들이 모이는 날이 아니면 또는 외부의 약속이 없으면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침대에서 일하면서 관리들이나 귀관장들을 접견하곤 했다. 점심을 먹은 다음에는 저녁 6시경까지 일하다가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휴식을 취했다. 이렇게 휴식을 하고 나면 윈스턴은 놀랄 정도로 원기를 회복하여 목욕을 한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일할 때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클레멘타인은 점심 식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전달 사항이 있거나 손님들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메모를 타이프해서 윈스턴에게 보냈다. 윈스턴은 주말에도 일했고 체커스에는 거의 항상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은 윈스턴과 같이 있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이 해의 첫 7일가에는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덩컨 샌디스가 4월에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한때 그는 한쪽 발을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으나 다행히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라의 결혼은 마침내 파경에 이르고 말았다. 사라의 부모들은 처음부터 최악의 상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클레멘타인은 비커 올리버를 매우 좋아했었다. 그러나 이제 클레멘타인과 윈스턴은 사라에게 깊은 동정을 느끼게 되었다. 1941년에 비커와 사라는 헤어졌고 사라는 여자 공군 보조대원으로 일했다. 6월에는 군이 처칠이 암으로 사망했다. 필자는 5월에 어느 지성적이고 매력있는 젊은이와 서둘러서 약혼했다. 처음부터 어머니는 내가 그를 정말로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자신이 떠맡은 일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오는 긴장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놀랄 만한 일은 못 되었다. 즉 연초에 클레멘타인은 심한 기관지염 증세가 있었고 여름이 되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해 있었다. 전쟁 초부터 클레멘타인은 휴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따금씩 여기저기서 주말을 보내거나 때때로 차트웰에서 하루 정도를 보내는 것이 휴일이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이 긴장을 풀 수 있는 계기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이 어려운 때에 단 일주일이라도 윈스턴의 곁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런데 1941년 8월에 윈스턴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중요한 일이 발생했다. 즉 루스벨트 대통령이 윈스턴을 어느 격리된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그의 특사인 해리 홈키스를 통해 윈스턴에게 전해왔다. 1941년에 처칠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항해는 전쟁 중에 가졌던 많은 여행 중의 첫 번째 여행이었다. 물론 안보의 준비도 정성 들여 이루어졌다. 클레멘타인은 이 여행 중 그의 건강을 걱정하고 주치의인 찰스 윌슨 경을 대동하라고 설득해 보았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는 이 주치의와 같이 가지 않았으나 그 다음 여행부터는 같이 갔다. 윈스턴과 그의 일행은 8월 4일에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 호를 타고 8월 9일에 만날 장소인 뉴펀들랜드의 플라센티아만에 도착했다. 이 회합의 결과는 대서양 헌장의 발표로 나타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